안녕하십니까? 내 돈 내 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한 채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인생의 안전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아파트가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한 자산일까요? 아니면 매매가 어렵고 담보대출마저 제한되어 오히려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2025년 6월 26일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뒤흔드는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시장을 진정시키거나 안정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사실상 거래 정지 또는 시장 동결 수준의 초강경 대책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시니어 세대에게,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60대 은퇴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5가지 큰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첫째, 모든 지역에 DSR 총 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를 일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만 DSR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지역,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DSR 40%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연소득 3천만 원인 은퇴자가 연간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 총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며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집 한 채를 담보로 자녀 결혼자금, 병원비, 생활비를 마련하려던 시니어들에게는 사실상 대출 문이 완전히 닫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주담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의 9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집값의 70%인 6.3억을 담보로 대출받던 기존 구조에서 이제는 6억까지만 대출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6억조차 DSR 규제에 걸리면 실제로는 3억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가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다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갈아타기 목적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갈아타기 목적인 경우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각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처분이 지연될 경우 이자, 감면세제 혜택 모두 소멸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다주택 시니어들의 주거 이동성은 크게 제한됩니다. 넷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도 축소됩니다. 그간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LTV 담보인정 비율 최대 80%까지 가능했고 전입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LTV가 70%로 줄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집을 사서 투자 목적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한 갭투자형 실수요자까지도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규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명의의 주담대는 DSR 적용에서 제외되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사업자 대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고령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번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째, 대출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자체를 근본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거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진행한 첫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고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강조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금융시장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대출 규제의 시급성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0년 이상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온 부동산 칼럼니스트 고종환은 이번 조치로 투기 세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까지 시장에서 거래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전 정권에서 발표한 28번의 부동산 대책보다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크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은퇴 세대의 자산 유동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니어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정책과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세대가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을 매각하려 해도 높은 양도세 부담에 발목이 잡히고 보유를 유지하자니 필요할 때 자금화할 수 있는 대출의 문이 굳게 닫히며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대안마저 강화된 규제의 그물망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평생 모아온 내 집은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아닌 오히려 시니어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이러한 모든 금융 규제 정책들이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소득이 제한적인 은퇴자들의 경우 현재 DSR 기준을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필요한 시점에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적인 생활비부터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녀 결혼이나 교육 지원 등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니어들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노후를 위한 현금화 방안으로만 생각하던 집이라는 자산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더 이상 마지막 수단이라 단순히 믿지 말고 적극적인 자산관리의 일부로서 선제적으로 유동화 전략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1. 경제적 부담과 세금 문제를 고려한 불필요한 다주택 정리. 2.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영목이지 검토 및 상당. 3. 세금 부담 최소화를 위한 자녀와의 부동산 분산 증여 계획 수립. 4. 관리 부담과 유동성을 고려한 소형주택 전환 전략.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책 변화의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차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을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며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바뀝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착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우리의 삶과 경제적 안정성은 훨씬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도적인 자산관리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목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시장 조건과 개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경우 재취업이나 소득 창출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한번 내린 자산 결정이 향후 수십 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복이 어려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동산 규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유망해질 부동산 자산 유형과 투자 기회는 무엇인가를 각 지역별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